열중샷! 차렷!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바로! 바- 정신 안 차립니까? 아니 좌양! 좌! 우양! 우! 아니, 앞으로! 더블 비. 아니 뭐 하시는 거?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집중 안 합니까? 아니 왜 갑자기? 오늘의 주제가 바로 한 발 앞으로! 란 말입니다. 아니 한 발 앞으로라서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발 앞으로 가면 안 될까요? 두 발, 세 발, 네 발 다 괜찮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네. 한 발 앞으로인데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이, 세상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자, 이런 의미로 정해봤습니다. 네. 저 깜짝 놀랐잖아요. 저 아까 자연으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예. 아이, 잘하셨어요. 아 그럼 오늘 힘차게 한 발 앞으로 나가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영상 보시죠. 앞으로! 한 발 앞으로 가서 봐야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삶을 그리는 이상훈 대표라고 합니다. 제가 16년도에 결혼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신혼여행을 1년 정도 갔어요. 거기서 장애보호시설에서 1년간 일을 하면서 만난 친구들과 인연이 돼서 친구들이 이제 그림을 잘 그리고 재능이 뛰어나서 그 친구들의 그 재능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드리고 공유하고 싶어서 한국에 돌아와 준비를 하고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라는 슬로건을 담고 있어요. 원래는 제가 전공은 건축학과였고요. 근데 건축도 어쨌든 디자인 쪽이다 보니까 디자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완전히 캐릭터 그림 쪽으로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던 부분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만난 장애인 친구들의 그림들을 보고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그냥 그 친구들의 재능과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고 싶고,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비장애인인 우리가 오히려 살아가면서 눈치 보는 일들이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내가 눈치 보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다가 그냥 그 친구들을 도와주자, 그 친구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그려보자 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브랜드를 공감해주고 또 같이 무언가 만들어 보고 싶은 사람들을 제가 한번 모집을 해보자 해서 올해 1기를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진행 중인 전시까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단계까지 오게 되었어요. 제목에 대해서는 한 4가지, 3-4가지 정도 샘플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투표를 해서 뽑힌 게 이번 지우개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삶을 그리고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라는 메시지를 던지다 보니까 저희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거나 또 장애인을 만나거나 했을 때 보이지 않는 그런 벽, 경계선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경계선을 지우고 또 새로 이어주는 역할로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제목을 짓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은 장애인 친구들이다, 발달장애인 친구들과 그 친구들의 그림을 이번에 전시를 한다 해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흐름을 이어가려고 이번에 기획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전시 오시는 분들에게 잘 녹아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시 프로젝트를 마지막으로 이제 활동을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이제 좀 재정비를 하고 나서
7월 중순부터는 또 그 다음 기수 2기를 뽑아서 그때는 이제 또 어떤 프로젝트들이 생길지는 제가 딱히 정하고 싶진 않고 그 뽑힌 분들이 또 서로 이야기를 하고 공유를 하면서 저희가 국내 발달장애인 뮤지컬 극단 라하프 쪽이랑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일러스트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수업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더 확장이 돼서 더 교류할 수 있는 그 장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고 또 그런 쪽으로 계속 활동을 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영상은 시민 제작자 이수연님께서 제작을 해주셨는데요. 네. 아쉽게도 이수연님은 오늘 함께 자리해주지 못하셨어요. 아, 그래도 뭐 이수연님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테니까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수연님 감사하고요. 다음에 꼭 만나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인공을 한번 모셔볼까요? 네, 어디 계시죠?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아,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는 MC분들을 위해서 우와, 작은 선물을 선물이에요? 저희 이런 거 받지 않습니다. 네? 저희. 이게 저는 받을래요. 드리니까 바로 가져가시네요. 이게 뭔가요? 우와. 오. 일단 보겠습니다. 예쁜 그림의 예. 엽서가 눈에 띄는데요. 우와, 오. 오, 예뻐요. 오, 굉장히 예쁘네요. 네, 목장. 아, 미카엘의 작품이라고 써 있네요. 아, 그렇군요. 여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얘기를 나누면서 네. 풀어가도록 하죠.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나갈 때 뭐 계산해야 되고 그러면 네, 아닙니다. 네, 편하게 갖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삶을 그리는 작가 겸 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아까 뭐 언뜻 영상에서 보니까 뭐 옐로우 토끼 맞죠? 네, 옐로우 맞습니다. 앞서 이제 제 소개를 할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이스라엘에 있는 발달 장애인 친구들이랑 이게 만나게 되는 계기가 돼서 이제 그 친구들을 좀 이쁘게 부를 수 있는 말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네. 이제 좋은 아이들이라는 히브리어를 찾아서 네. 그걸 이제 줄였더니 옐토 좀 귀여워져가지고 오.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 근데 좀 특이합니다. 네. 한국도 아니고, 네. 뭐 미국, 일본도 아니고, 예. 이스라엘. 네, 거기서 장애인 친구들을 만나셨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사실 그 이스라엘을 떠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결혼 6년 차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크게 싸우셨겠네요. 몇 번 있었죠. 네. 몇 번 있었는데 한 5년, 이렇게 5년 전이죠. 이제 결혼을 2016년도에 하고 신혼여행을 이스라엘에 있는 장애보호시설에 가서 봉사를 하자 해가지고 그때 가서 만난 친구들이 이제 그 장애인 친구들이었고 네. 근데 그 친구들이 되게 재능이 되게 뛰어난 걸 이제 저희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재능으로 한국에 와서 좀 더 많은 사람과 공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일을 하고 경험이 없어가지고 한 2년 정도 다른 일 하다가 네. 시작을 하게 됐었죠. 근데 처음에 이제 시작을 어쨌든 봉사하시기로 마음을 먹고 가셨어도 이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정말 그리고 이게 오래 지속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네. 어떠셨나요? 우선 거기를 가자고 했을 때부터 조금 많이 어려워했었어요. 이제 와이프는 이제 오빠가 이제 장애인이셔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막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 이제 부모님들을 맞벌이로 나가시고 해서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선뜻 출발부터 이제 마음이 어려웠다가 이제 막상 가서 친구들과 지내고 한 1년 정도 지내고 오니까 오히려 이제 좀 가족에 대한 좀 사랑이 더 커진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봉사를 하셨는지도 듣고 싶어요. 저희가 있었던 시설에서는 저는 이제 남자친구들 한 두세 명 정도 담당을 해서 네. 아침 한 8시에 일어나면 이제 친구들 방이 따로 있어요. 각 방을 쓰고 있어서 가서 수염을 깎아주거나 옷을 챙겨주고 이제 오전 오후에 수업이 있었어요. 이제 미술 수업 같은 거나 그래서 그런 수업 클래스가 끝나면 저녁 마무리 샤워까지 시키고
이제 끝나는 스케줄이었어요. 가장 어려운 건 이제 친구들을 이해하려고 했던 거. 다 그 한 24명, 5명의 친구들이 각각 이제 다른 장애들을 갖고 있어서 되게 하는 행동도 다 달랐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오줌을 묻혀서 손으로 이렇게 냄새를 만든다거나 똥을 해서 먹는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친구들 말고 그래도 조금 지능적으로 높은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랑 많이 소통을 하면서 친해졌다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아까 말한 그런 친구들도 되게 귀여워지고 바라보는 시선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었어요. 그 어쨌든 1년 동안 함께 지냈잖아요. 동거동락하고 뭐 힘든 일도 많았고 뭐 즐거운 일도 많았고 했을 텐데 혹시 그 이후로 뭐 다시 가거나 뭐 그런 적이 있었나요? 아, 네,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신혼으로 둘이 네. 갔었고, 제가 19년도에 한 번 더 갈 때는, 네. 그때는 아기가 있었거든요. 10개월 된 아기 데리고 가서, 이제 직접, 그때 이제 또 셋이 가니까 네. 되게 반가워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고 왔었어요. 아니 그럼 오랜만에 또 그 친구들도 만났을 거 아니에요? 네. 반응이 어떻던가요? 저희가 이제 갈 때도 그랬지만, 감정이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간다고 뭐 이렇게 슬퍼서 울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는구나, 뭐 이런 느낌? 쿨하군요. 아, 되게 쿨해서 저희도 뭐 그런 면에서는 되게 무덤덤하게 이제 갔고 근데 원래 이 장애인 관련 뭐 봉사라던가 이런 일을 하셨다든가 뭐 꾸준하게 이런 쪽 관심이 많으셨다던가 그러셨나요? 사실 뭐 이렇게 사회복지과 이런 쪽은 제가 아니고 건축학과를 전공을 했는데 사실 뭐 장애인을 도와주고 뭔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지라고는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갔다 와서 이제 그런 질문들을 좀 받았어요. 받아보면서 내가 어떤 인식 개선이 된 부분이 있나? 이렇게 좀 돌아보니까 이제 그 장애인 친구들을 볼 때 조금 더 친근감 있고 서슴 없이 그냥 가서 말을 걸 수 있는 그냥 저의 태도 같은 게 좀 변한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영상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그 전시회도 여셨다고 하는데 네. 전시명이 지우개 보이지 않는 경계선. 네, 맞습니다. 어떤 경계. 의도인가요? 우리가 어떠한 편견을 갖고 그런 보이지 않는 경계선 때문에 이제 서로가 멀리하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우개로 지어보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만든 전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시된 작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럼요. 제가 그림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궁금하거든요. 네. 우와. 아, 이게 전시됐던 그림인가요? 오, BTS. 버터. 버터. 네. 버터. 사실 이 그림은 이제 국내에 있는 발달장애인 친구가 그린 그림이고 사실 이번 전시 때는 전시를 못했어요. 아, 그래요? 그 후에 이제 그림을 완성을 했고 제가 타이포그래피라는 개념을 좀 알려주고 네. 개인적으로 그리고 싶은 걸 그려보라고 했더니 알아서 이제 이렇게 BTS 관련된 그림을 그렸어요. 이거 대박인데 제가 BTS 팬클럽 공식 아미거든요. 아, 정말요? 저 진짜로 제가 아는데 그래요? 지금 딱 보니까 진이라고 돼 있는 거고요. 지민이라고 지금 헤어스타일에서 이게 어머. 이제 지민. 저 생각도 못했어요. 네. 그다음에 슈가. 아. 그죠? 헤어스타일에서 그리고 이게 B. B. 예. 정국. 제이홉. 지금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어머. 아, 그리고 이 지금 옷에 있는 네. 알파벳들이 보이는데 이게 가사를 적은 거라고 또. 네, 맞습니다. 네. 맞네요. 스무트 라이크 버터. 스무트 라이크 버터.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와, 멋진데요, 진짜. 진짜 이거. 생각하지 너무 못했던. 그리고 다음 또 그림이 있네요. 오, 예뻐요. 아, 이 그림은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있는 발달장애인 친구가 그린 그림인데 이제 이 친구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없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그런데 원래 그림에 대한 재능이 없었는데 수업을 하다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캐릭터들을 되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걸 발견을 해서 그래서 지금도 계속 꾸준하게 이런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진짜 잘 그렸네요. 네. 뭔가 그 알록달록한 색감 자체도 예쁘고요. 네, 모두 다 함께 막 즐긴다는 그런 네. 아기자기한 이런 이게 좀 느낌이. 따뜻한 느낌도 네. 있고요. 개구쟁이 스머프 느낌도 있고. 네. 그런 느낌. 그러게요. 네. 이 그림을 보니까 저희 선물로 주신 이 그림도 네. 비슷한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기도 예. 하고. 이걸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우리가 색감도 처음에 굉장히 네. 알록달록하고 봤지만. 예뻐요. 이것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친구는 이제 미카엘이라는 친구가 그린 그림인데요. 미카엘이나 이제 자미르나 다른 친구들은 조금 지능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워커들의 일도 잘 도와주고 그래서 여러 일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네. 친구입니다. 의미가 또- 있네요. 이거는 이거 지우개인가요 혹시? 네, 맞아요. 다 지워줄게 라고 이런 물건들을 넣으신 그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왜 경계를 네, 지운다는 맞아요. 건가요? 저희 전시 제목에 맞게 저희 우리의 경계선을 지우자. 근데 그 포스트잇에 보면은 이제 빨간 선이 이제 그어져 있어요. 네. 이제 거기 빨간 선에 내가 지우고 싶은 것들을 쓰면 그 빨간 선 이제 삭제할 때 이제 지우는 느낌으로 그래서 거기에는 내가 지우고 싶은 것들 적어보자 해서 오. 메모지를 만들고 이것도 아이디어네요. 진짜 우리가 이것도 아이디어네요. 평소에 지우고 싶은 것들이 네. 많이 있어요. 많죠. 네. 네네. 다들 하나씩은 있잖아요. 이승윤. 죄송해요. 그걸 설마 했는데 그걸 직접 얘기를 하네. 나 김보빈 하려다가 참았는데 마음의 소리가 이렇게. 아유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 거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그냥 처음에 받았을 때도 기분이 좋았지만 네. 설명을 듣고 나니까 기분이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의미 잘 있는 쓸 수 선물.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이런 전시를 계속 기획하실 생각이신가요? 기회가 된다면 전시는 계속 하고 싶고요. 다른 프로젝트들이 있다면 또 그 프로젝트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아니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보고 또 그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네. 활동들이 계속 되어진다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다 함께하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뭔가 좀 더 개선되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하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으실까요? 지나친 관심이 이제 거리감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배려를 한다고 하지만 되게 지나친 배려를 하게 되면 네. 그 사람과의 거리감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음. 그래서 보통 학교나 학급에서 보면 특수반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옛날에 다르잖아요. 네, 지금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근래에 알게 됐는데 그런 장애인 친구 한 명이랑 비장애인 친구 한 명을 엮어줘가지고 서로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도 좀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그 발달장애인 친구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많은 곳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느덧 오늘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벌써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나에게 경계란 무엇일까요? 저에게 경계란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지워야 할 것, 그리고 새로운 선을 이어나가는 것이라고 정리를 하고 싶은데 작은 실천과 행동만으로도 되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많이 느끼실 수 있고 네. 오히려 장애인과 또 나와 다른 타인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작은 행동과 실천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저도 이제 저도 모르게 있는 그 경계선을 지우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할 거고, 그리고 저희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활동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빈 씨. 네. 보빈 씨는 엄마로서 내 아이가 자라는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 너무 쑥쑥 빨리 커요. 진짜 한 걸음 뗐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 얼마나 빨리 크는지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요. 한 발자국씩 떼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오, 이거 준비하셨는데요. 거의 뭐 명언 제조기세요. 아니 그 오늘 두 번째 만나볼 분이 인생에서 한 걸음 떼신 분이거든요. 네. 어떤 발걸음을 떼셨을지 궁금한데요. 얼른 만나보고 싶네요. 그럼 바로 만나보시죠. 네. 보시죠. 우리가 한 발 떼고 이렇게 한 발 떼고 보시죠. 어, 오 어디가 더블비? 안녕하세요. 잡세 김학민입니다. 잡세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 같은 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회사입니다. 2011년에 제가 대한민국에 이제 왔고, 저는 함경북도 최북단 온성이라는 곳에서 이제 태어났고, 거기서 이런 전자제품 수리를 하다가 뭐 한국 영화나 한국의 이제 드라마, 미디어를 보다가 동경심을 가지고 탈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가 원하던 꿈들을 많이 이루고 싶었죠. 대학도 가고 싶었고, 전자 이런 업계에 일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해서 좀 몇 년 노력해서 서강대학교에 왔었어요. 그래서 서강대학교에 와서 전자공학과 공부를 하다가 2학년에 제가 쓰던 걸 갑자기 떨어뜨렸는데 깨진 겁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가 너무 비쌌고 저희 그때 생활비에서는 꽤 부담되는 금액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기숙사 방에서 수리를 하게 된 거죠. 부품을 구해다가. 근데 저는 그걸 할 줄 이미 알았고 그걸 하는 게 뭐 저에겐 뭐 큰 일도 아니었고. 근데 저희 같이 살던 룸메이트가 이건 너무 대단한 기술이다. 이걸 가지고 학교에 학생들 것도 고쳐주고 뭐 알바 삼아 이런 걸 해보면 어떻겠냐. 저는 그런 건 누가 나한테 와서 고치냐, 다 센터에 가서 하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올 거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하고 학교 커뮤니티에 이제 소개도 하고 또 수리받은 학생들이 소개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갑자기 하루에 학생 몇십 명씩 수리하고 오고 외부에서도 오고 그렇게 저는 학업이 중단될 정도로 많은 손님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제가 어릴 때 취미랑도 많이 연관된 것 같습니다. 한 6살, 8살 이때부터 집에 있는 전자제품, 기계제품 이런 것들을 뜯어보고 분해하고 조립하고 하던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아이들과 밖에 나가서 뛰어놀거나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저는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이제 그 탄광의 엔지니어로 계셨는데 그런 장비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노는 게 하루 일과였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그렇게 전자제품을 좋아하면서 쭉 보내다가 그래서 시계 수리 사업을 13살부터 16살까지 3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이 창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결심하고 학업을 일시 중단하고 학교 2학년에 이제 이걸 납스를 창업을 하게 된 거죠. 그때 한동안 이제 한 학기 휴학하고 이 사업을 하다가 점점 더 잘 돼서 정식 회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나오면서 회사명을 지을 때 학생들이 커뮤니티에서 저를 찾을 때 서강에 잡스님이 있다던데 폰 잘 고치는 잡스님이 있다던데 그분 아시냐 이렇게 서로 찾는 이런 별명처럼 그런 이름을 그대로 제가 회사명으로 갖다가 이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지우게 된 거죠. 제품만 하게 된 건 제가 특별히 제품들을 좋아하게 됐고 또 이제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고 그 제품을 이제 전문으로 수리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또 국내에도 제품을 수리할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면 근데 한국만큼 이런 제조사에서 서비스를 잘 해주는 회사가 또 없어요. 근데 해외 제품들은 좀 그에 비해 이제 센터나 이런 게 적고 AS가 좀 잘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중간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앞으로의 계획이랑 포부도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제가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로 돌아가 보면 어찌보면 제 인생의 아이덴티티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수리, 정말 제가 잘하는 것.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10대 때부터 좋아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본다면 우리 주변에는 지금 전자제품이 정말 첨단 시대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의 과학기술이나 모든 산업은 제조, 생산 쪽에만, 창조 이런 쪽에만 너무 치우쳐 있지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놓은 이런 제품들을 다시 재활용해서 쓰거나 수리해서 쓰거나 하는 데는 굉장히 인력이 부족하고 또 조금 쓰다가 버려지고 이런 사이클이 많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지구에도 나쁘고 우리 삶의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어찌 보면 수리라는 것은 사용자 경제와 환경과 지구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리라는 사업을 앞으로 계속 확장해서 많은 전자제품들을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좀 큰 기업으로 만들어 가려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잡스입니다. 네. 잡스. 잡스. 네. 그 유명한 잡스님만큼이나 이제 더 유명해지실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마포구에서 아주 이름난 마포 잡스. 네, 마포 잡스. 모셔볼까요? 네, 만나볼까요?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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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 마포의 잡스입니다. 마포 잡스.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제품 수리기업 잡스의 대표 김학민입니다. 네. 네, 앞에서 만나본 영상에서 우리 김학민 대표님의 스토리를 좀 엿볼 수 있었는데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강대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수많은 대학생들에게 잡스님으로 네. 통한다고 하는데 네. 아주 유명하시대요.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요? 제가 대학교에서 2학년 공부를 할 때 제 애용하던 아이폰이 깨졌습니다. 네. 그때 수리를 하려고 센터를 찾아가는데 수리비가 몇십만 원 나오더군요. 비싸죠. 예, 이제 한 달 생활비가 뭐 10만 원, 20만 원에 불과한데 수리비로 몇십만 원을 지불하는 거는 네. 거의 사치에 불과하더군요. 그래서 가져와서 이제 제 기숙사에서 네. 부품을 구매해서 이제 뜯고 조립해서 네. 수리를 했습니다. 성공을 한 거예요? 예, 예. 우와. 그래서 저는 정말 별치 않게 수리를 했는데 저희 룸메이트가 네. 아니 이건 정말 대박이다. 이걸 우리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네. 알바 대신 이런 수리를 해주면 좋지 않겠냐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과폰이 고장난 적이 있는데요. 네. 수리하러 가니까 또 많이 기다려야 되고 좀 예. 비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또 학생 신분으로 또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또 오랫동안 왜냐면 요즘에 휴대폰 막 하루만 없어도 막 맞아요. 불안한데 빨리빨리 돼야 되고. 근데 바로 된다고 하면은 누가 예. 안 가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옆에서 이렇게 찬찬히 봤거든요. 근데 얼굴이 천재상이야. 그 상이 있잖아요. 아. 네. 예. 근데 반상도 오시는 줄 몰랐네요. 아니 근데 약간 천재상이에요. 아. 근데 이게 말이 쉽지. 그러니까요. 그 스티브 잡스가 만든 그걸 이렇게 수리를 뜯어가지고. 한다? 뜯어가지고 본인이 그거 쉽지 스스로. 않은데. 근데 이거를 천재지, 그러면 천재.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는 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뭐 관심 가지고 이제 연구하고 뜯어보고 네. 해보면 누구나
할 수 아이,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해요. 못하죠. 대현님도 할 수 있습니다. 아유,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만큼 그렇게 다들 많이 연구를 하지 않았던 거겠죠. 근데 이 앞에 본 영상 제목이 이 사람의 마음을 고칩니다 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리를 하는 것과 예. 사람의 마음과 이게 어느 연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저희가 이제 수리하러 오면 들어오실 때부터 고객님들이 되게 다 울상이 돼 있어요. 어떤 하구도 이제 와서 애용하던 제품이 고장났는데 막 너무 비싸니까 막 우는 하구도 있었고 또 어떤 애기 엄마는 5년간 애기 사진도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안 돼요, 진짜. 또 어떤 분은 돌아가신 소중한 분의 추억이 여기 있는데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되게 그럴 때마다 제가 수리해줬던 건 단순 수리, 기계적 수리가 아니라 아 사람의 마음을 이제 만져줄 수 있구나. 그 너머의 일을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수리합니다. 이런 슬로건을 야, 의미가 있네요. 아, 정말 잘 정하신 것 같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천재상이라고. 맞네요, 천재상이. 제 마음도 좀 수리 좀 해주세요. 아니, 아까도 상담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마음이 좀 헛헛하고 아니, 좀 수리할 게 많으신가 봐요. 수리할 게 많아. 네. 아니 근데 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예. 김학민 대표님이 세터민이시더라고요. 네. 한국에 온 건 언제신 건가요? 이제 10년 딱 됐으니까 10년이요? 2011년에 왔습니다. 네. 그 세터민이라고 하면은 뭐 탈북을 하신 거죠. 북한에서. 예. 네. 근데 탈북이라고 하는 게 예. 어떻게 보면은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맞아요.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을 텐데 예. 어떻게 결심을 하시게 된 거예요? 한 2000년 초반부터 제가 전자제품 수리를 하다 보니까 그 해외로부터 이렇게 밀수된 전자제품들이 들어오면 미디어도 그 속에 있기도 하고 비디오 테이프나 CD, USB 이런 걸로 이제 한국 드라마들을 보게 됐던 거예요. 북한에 그렇죠. 계실 때. 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 사회하고는 많이 다른 겁니다. 정말 살기 어렵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드라마 속에서 보는 한국은 천국이에요, 정말. 그래서 너무 가고 싶다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25살 나던 해에 어떻게 기회가 돼서 이제 국경 인접 이제 중국 국경을 탈북해서 이제 상국으로 태국으로 가서 거기서 망명 신청하고 대한민국으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북한에서는 꿈을 꿀 수 있다면 오직 약간 환상적인, 정말 이상적인,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서 천국에 간다, 이런 약간 너무 이상적인 거예요. 네. 그런 꿈이 저에게는 한국에 가는 꿈이 있었던 겁니다. 어. 근데 이게 거의 뭐, 확률을 보면 50대 50이잖아요. 네. 가다 잡힐 수도 있고, 갈 수도 진짜. 있고. 예. 잡히면 어떻게 될까? 나의 죽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는 고민을 이제 교차하다가 그래도 내가 인생에 한 번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이런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큰 결심을 하고 이제 두만강에 뛰어들어서 두만강에? 예, 예. 그 두만강을 건너 오신 예, 거죠? 예, 예. 겨울에? 예. 당시 겨울이었으니까 저희는 얼음 위로 이제 한 100m 강폭이 되는데 거기로 이제 막 죽으라고 뛰어서 노는 거죠. 야, 그 그 순간, 겨울에 그 순간 진짜 죽어라고 뛰다가 죽을 수도 있는 큰일 날 거잖아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또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어쨌든 한국에 오셨는데 처음에 오셨을 때 아무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예. 좀 힘드셨을 것도 같아요.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쵸. 하기까지가. 예. 그래도 같은 언어라마는 도움은 되지만 네. 외래어도 많고 부르는 것도 다 반대. 다른 것도 많죠. 네, 다른 네. 것도 많고 그래서 언어 차이, 그다음 억양 이런 말투도 다르고 또 경험한 것, 학교에서 배운 것, 아는 것 이런 문화 모든 게 격차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 나가서 사람들과 휩쓸리기가 어려운 거죠. 계속 다른 이제
그런 제가 자꾸 스스로 감추려고 하는 저를 노출하지 못하고 네.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예. 뭐 속된 말로 어떻게 보면 밑바닥까지 예. 내려간 거잖아요. 예. 그 밑바닥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예.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한동안 이렇게 막 우울증에 빠져서 그냥 막 과거에 도취해서 막 슬프게 왜 왔을까 후회도 하고 막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막 그렇게 빠져 살 때는 내가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이렇게 삼자 입장에서 볼 수 없는 거예요. 네. 너무 힘드니까 그냥 막 그때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선택은 무엇일까? 더 내려가면 죽음? 근데 죽자고 왔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아, 그럼 인생에 내가 뭔가 꿈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지금부터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때 동생이 준 책 한 권이 생각나더군요. 그 책이 스티브 잡스의 전기 이런 책이었는데 당시도 그냥 방치돼 있었어요, 책꽂이에. 그래서 꺼내 들었는데 이제 메모지에 저기 있는데 오빠 이 책 잘 읽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하고 써놓은 겁니다. 근데 공부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배워온 게 너무나 다르고 하니까. 예. 그래서 학교라는 게 그냥 뭐 지원하면 간다는 것도 아니었고 동네에 이렇게 보니까 수학 이런 학원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무작정 찾아 들어가서 저 공부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초등학교 중학생들 주로 가르치는 학원인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는데 25살입니다. 네. 그래서 탈북해서 왔는데 그쪽에서 왔는데 제가 공부 너무 못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원장님과 상의하고 연락 주시겠다고. 그래서 면담 갔는데 학원비가 한 40만 원 나오더군요. 그래서 학원비 40만 원 나오는데 괜찮으시겠냐고. 근데 제가 생활비가 한 10만 원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하니까 또 나중에 연락 주시겠다고 그러더군요. 네. 근데 원장님께서 다음에 보자고 해서 가셨는데 아 이렇게 그곳에서 왔다는 얘기 들었다. 네, 생활비가 이렇게 어려운데 공부를 하기가 좀 힘드시겠다고. 그러면 두 과목을 영어랑 수학을 무료로 예. 예, 그분은 참 다시 찾으면 너무 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진심이 예. 통한 거죠. 예. 좋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네. 많아요, 네. 진짜. 그래서 며칠 막 다니는데 학생들이 은근히 잘 챙겨주는 거예요. 형님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 착하다니까. 예, 예. 좋은 사람이 예. 더 많아요. 아니 근데 학생들한테도 어떤 예. 동기부여, 의지를 좀 더 아 가지게 선생님이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런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아, 그 학원 어딘지 진짜 우리 애를 보내고 싶네. 왜냐면 원장님도 그렇게 좋으시고 그럼요. 학생들도 예. 그렇게 또 좋잖아요. 네, 학생들도 네. 잘 챙겨주잖아요. 예. 아니 그 꿈을 위해서 예. 목숨 걸고 두만강을 건너 오셨고 예. 그리고 지금 이곳에 와서 꿈을 어느 정도는 이루셨어요. 예. 또 다른 꿈을 꾸실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에서도 보면 예지동 시계 골목에 그런 유명한 시계 수리공들도 있었고 성수동에 구두술이라는 골목도 있었고 네네. 복원하는 문화를 많이 이제 한때 유명했던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곳들이 다 사라지고 가고 있습니다. 재개발로 상권이 없어지고 그런 데서 일하던 분들이 다른 데로 나앉게 되시고 직업을 잃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런 문화를 많이 이제 장려해서 고치는 문화, 즉 복원하는 문화를 많이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예. 탈북을 하셔서 이곳에 와서 또 보이지 않는 많은 선들을 겪으셨어요. 나에게 있어서 경계란 무엇일까요?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계는 마음의 벽이 아닐까. 뭔가 하고 싶어서 오랜 꿈을 꿨고 실제 그곳에 노력해서 도달해 보면 그 경계점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따르잖아요. 네. 근데 넘어보면 별거 아닌데 넘기 전에는 엄청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런 가장 큰 경계가 사람이 넘지 말라 하고 표지해둔 우리 국경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목숨을 걸고 실제 그것도 넘어보고 또 여기 한국에 와서
내 꿈을 이루는데 가로막히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게 네. 다 마음의 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벽들은 결국 좀 도전과 오랜 노력을 통해서 네. 이제 허물어 내려야만 없어지지 쉽게 이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계는 그냥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허상인 예, 거죠. 넘을 수 예. 있는 건 거잖아요. 예, 다 네. 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도전해라. 도전. 아니 다른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김학민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더 마음에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예. 네. 아, 정말 두려웠던 그런 인생의 경계를 직접 넘으시고 이렇게 꿈을 이뤄내고 계신 김학민 대표님의 이야기를 오늘 너무 잘 들었는데 앞으로도 정말 더 큰 꿈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앞으로를 네. 더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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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집 막내 체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체리는 보청견이에요. 보청견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이 있듯이 청각장애인이 듣지 못하는 다양한 소리를 듣고 알려주는 도우미견을 보청견이라고 합니다. 체리는 유기견이었지만 삼성전자 청각도우미견 센터를 통해 훈련됐고 다양한 절차와 훈련을 거쳐 우리 가족은 2009년에 체리를 처음 만났어요. 체리를 입양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엄마는 약 2주일 정도 체리와 센터에서 함께 훈련을 받았고 체리가 우리 집의 가구 위치를 파악하고 또 적응하는 기간까지 그 당시 삼성전자 청각도우미견 센터 선생님들과 엄마의 노력이 컸죠. 시간이 흘러 체리와 벌써 13년째 함께하고 있어요. 센터에서 처음 체리를 발견했을 때 당시 나이가 2살에서 3살 정도로 추정됐기 때문에 체리는 지금 15살입니다. 체리라는 이름도 엄마 아빠가 부르기 쉬운 발음으로 정해진 이름이에요. 받침이나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들을 제외하고 제주, 체리, 미미 등 쉬운 단어들로 이름을 고르다가 엄마 아빠가 가장 정확하게 발음하고 체리도 잘 듣고 반응하는 이름으로 결정했습니다. 체리는 휴대폰 알람 소리, 초인종 소리, 위급 상황 사이렌 소리, 화재 경보음 등을 알려주고 짖으면서 엄마 아빠에게 소리의 근원지가 어디인지 안내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아직도 보청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보편화되지 않아서 체리를 데리고 다닐 때 장애인 보조견 증명서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출입 거부하는 경우도 많죠. 출입 거부할 때 우리 강아지는 보청견이다 말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엄마 아빠가 단독으로 있을 때는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체리와 보청견에 대해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여러 번 겪다 보니 이제는 엄마 아빠가 혼자 있을 때 공공장소에 체리를 데려가는 일이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장애인 보조견이거든요. 그래요? 네. 이거 내가 확인할 수가 없네. 다른 사람들 뭐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연락와서. 아, 네. 다른 사람들 민원을 내니까 사람들이 미면. 애완동물 안 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전화를 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거 달고, 청각 도우미견 이거 달고 네. 다니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가보세요. 감사합니다. 보청견 사업은 점점 축소되고 있고 보청견에 대한 인식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체리와 같은 보청견을 만났을 때 귀엽고 기특하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해 지켜야 할 몇 가지를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우리 체리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보청견에 대해 알아가고 이해되는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우리 아빠. 우리 아빠는 멋진 마술사이다. 교통사고 전까지는 그랬다. 아빠는 사고 전과 많이 달라졌다. 혼자서 옷도 못 입고 이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손가락도 잘 안 움직이고 혼자서 씻지도 못한다. 누우면 도움을 받아야만 일어날 수 있다. 아빠는 못하는 거 투성이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할 줄 알았던 아빠가 매일매일 어딘가를 다녀오더니 아빠는 장애가 있는 손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거라며 지하철 환승 영상을 만들기 시작한 지 2년 6개월. 아빠는 촬영하고 편집한 것으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SNS에 올렸던 것이었다. 고맙다는 인사에 댓글을 보며 아빠는 흐뭇해한다. 아빠 화이팅! 세상에는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닌 일들과 지나고 난 후 더 빛나는 것들이 있다. 느린 아이를 키우는 일은 한순간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이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왜 더 즐기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을 때가 많다. 왜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닌 일들에 더 집중했을까? 이제는 누려야 하는 행복을 좀 더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아이와 함께 한다. 사실 빨리 커서 아깝고 아쉬운 건 겪어보지 않아 모르겠다. 하지만 대신 오랫동안 아이의 시간을 함께 누리는 일은 우리가 동화 속 한 장면을 그린 아름다운 그림처럼 가치 있고 소중한 그 순간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한 발자국 조금 쉬었다 가는 걸음을 즐기다 보면 그 과정도 지나고 난 뒤에도 모두 빛나는 것이다. 장애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다. 아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찾아주는 것,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지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의 노력들은 아마 지나고 나면 더 빛나게 될 것이다.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지금의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는 만점짜리 엄마는 아니다. 오히려 그런 내게 선우가 사랑을 심어주는 것 같다. 아이와 잡고 걷는 걸음이 어느새 엄마인 나에게 맞추어져 있지는 않았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 되돌아본다. 이제는 선우에게 말해줘야겠다. 참 잘하고 있어. 너의 속도가 맞아. 힘들면 조금 천천히 가자. 내게도 말해주고 싶다. 참 잘했어. 선우는 참 사랑스러운 아이야. 우리 다 잘하고 있어요. 힘들면 잠깐 쉬었다 가도 돼요. 아자 화이팅! 아자 화이팅!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탭댄스 엉덩이 댄스 엉덩이 댄스 엉덩이 댄스 엉덩이 댄스 마실 가세요? 올라오는데? 올라갈 수 있어? 미끄럽지 않니? 둘, 셋.
하나, 둘, 셋. 서야 돼. 하나, 둘, 셋. 진정해. 하나, 둘, 오! 와! 계속 서 있어. 라라라라라라. 바나나 차차. 엉덩이 아프겠다. 옳지. 잘한다. 와, 오로라. 오, 또 할 거야. 옳지. 아이고, 잘했어. 자, 계세요. 태어나서 제일 많이 걷는 거지. 대박이야. 아이 잘했어요. 이거 줘요? 좀 더 와야지. 가까이 와야지. 바꿔주세요. 감사합니다 해야지. 엄마? 우와, 진짜 많이 먹는다. 거의 다 왔는데. TBS